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작가이고 실현 장르에 창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공연 형식을 탐구하는 프로젝트 밈의 대표 역할도 함께 맡고 있는 구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 예를 들어주셨어요. 두 가지를. 뭐냐면 기술과 예술을 결부시킴에 따라 흐름에 맞는 공연 지속감, 그리고 친환경적 의미로 기술을 무대 효과 장치 사용하며 벌어지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 아, 너무 탁월하고 멋진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본질적으로는 그 두 가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맞아요. 그러려면 전제가 있는데 사실 그렇다면 그 공연 형식이 많이 상연될 수 있는 형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공연이 쭉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무대 장치 등의 어떤 요소들을 우리가 자원을 아끼면서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렇고 사실 저도 이제 작가로서 극장에 오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것들을 극장 안에서 보여주고 경험시켜줘야 나도 관객인 입장에서 다시 극장에 오고 싶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꽤 많이 고민을 하곤 해요. 어떨 때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이야기일 때도 있지만 아트테크 분야라든지 이렇게 새로운 어떤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새로운 형식을 찾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 이 프로젝트 밈 같은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사실은 새로운 어떤 장르들이 되게 많아요. 이머시브 시어터라든지 그것들이 다 새로운 관객층, 21세기의 관객층을 극장과 만나게 하는 어떤 실험들이라고 보여지거든요. 현장에 나가면 저희가 직업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산업이 발전해야 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동료들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극장에 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컨텐츠로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실험해보자, 그리고 그것이 힘을 갖게끔 서로 노력해보자 라는 의미에서 지속 가능한 두 가지, 뭐냐면 예술가들과 문화기획자들이 계속 지속 가능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두 번째는 관객들이 지속 가능하게 이 공연장에 와서 이 공연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자. 이런 큰 의미로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작가들이랑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다른 작가들도 다 각자만의 방법을 갖고 있지만 글을 쓸 때는 소위 주제라는 것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찾는 것이 소위 정석적인 극작술 혹은 국어책에서 배웠던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런 식으로 글을 써본 적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기술 중에 레이저, 미디어 파사드 기술을 내가 알고 있어. 이것이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보여진다면 새로운 감각들로 이야기가 써질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러한 장면들이 나와준다면 관객들이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에서 먼저 시작하고는 해요. 사실은 거꾸로 가는 편이기도 해요. 좀 자유롭게 연상하면서 작업하는 걸 좋아하고 현실적으로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위기사항 같은 게 생겼을 때도 좀 유연하게 대처하려고 해요. 이 세상에는 안 되는 게 없다. 다만 길을 바꾸거나 돌아가거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되는 것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되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하고 그 목소리, 뭐 PD님이라든지 또 같이 기획하는 사람들도 되게 저는 다 아티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넓은 범위에서. 그래서 그들의 느낌과 그들과 뜻이 통하는 이야기를 우리 힘내서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를 첫 번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 때문에 어젯밤에 논문을 막 찾아봤어요. 이게 정답은 알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아트앤테크에 대해서 그냥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말 자체로 그 아트 앤 테크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예술 속에 포함된 기술 수학에 포함된 예술이 아니라 대등한 요소로서 기술과 예술이 결합한다, 융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는 아트 앤 테크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 새로운 기술과 예술이 결합된 새로운 예술 장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아트앤테크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 저희는 극장에 가서 암전이 되는 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가스등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다 낮에 공연했거든요. 왜냐면 전기가 없으니까요. 밤에 공연이라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가스등이 개발되고 나서 이것을 누군가 처음으로 공연 안에 암전을 시킨다는 생각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일종의 근데 지금 따지고 보면 지속 가능한 어떤 범주가 됐죠. 암전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맛보니까요. 사실 아트앤테크의 결합은 그런 발상,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 혹은 시대의 흐름에 맞는 어떠한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요. 프로젝트 님도 제가 꿈꾸는 것도 가스등에서 암전을 만드는 것 같이 그런 새로운 공연 형식을 만드는 어떤 예술적 목표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트앤테크에서 저는 공연 분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개념의 아트앤테크에 대해서 규정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분분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공연 예술계의 아트앤테크의 방향은 제가 잡은 방향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작가의 입장에서 고민했던 것들을 그냥 가감 없이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작가이기 때문에 글을 쓸 때 유념해야 될 부분들, 일종의 극작법이라든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곤 해요. 글을 쓸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영화 극작법도 또 드라마 극작법도 희곡 극작법에서도 소위 말해지는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요. 캐릭터가 새로우면 이야기가 친숙해야 되고 이야기가 새로우면 캐릭터가 친숙해야 된다.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가 새로울 때 관객들이 마음을 의지하고 싣고 갈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는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은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동료 창작자들 그리고 관객들이 우리 서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예술의 본질은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느낀 거, 내가 느낀 거 조금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종의 어떤 소통의 장치 혹은 배려 들을 작품 안에 담아내야 사실은 좀 더 융합 예술에 대해서 새로운 관객층이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장르를 경험해보는 경험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기획자가 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산업에 같이 파트너로서 이제 하게 될 텐데, 생각보다 서로 쓰는 언어가 달라요. 오해하거나 싸우거나 이런 일들도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 장르를 조금 대학교 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경험을 해보면서 그 사람들의 언어나 감각들을 익히면 앞으로 소통하는데 되게 중요한 어떤 기술이 되지 않을까 싶고 협업자들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이 리더로서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선생님들의 앞으로 이제 이 기획자나 또 앞으로 작업하실 때 언어의 간극을 줄이는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겁니다. 저한테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조명 감독과 기술 감독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언어적 간극을 되게 많이 줄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 무기들을 하나씩 장착하시면 다른 사람들과는 특별한 변별력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건 되게 간단했습니다. 제가 할 말은 없고요. 현장에서 만납시다. 그때까지 좋은 창작자로 살아남고 있겠습니다.